정비 계획안 어떻게 됐는지,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다시 똘똘 뭉쳐 가지고 가는 단지들이 앞으로 더 빠르게 갈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얼마 전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가 있었죠. 정말 요즘에 뉴스들도 그렇고 유튜브 영상들도 그렇고 선도지구 관련된 영상이나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기사나 영상을 찾아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선도지구에 되신 분들도 물론 보시겠지만 선도지구에서 아쉽게 탈락한 단지들이 이번에 꽤 많았거든요. 예상과 다르게 탈락한 단지들이 꽤 많아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영상들을 찾고 있지 않을까? 뭔가 마음의 위안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기사와 영상들을 계속해서 찾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선도지구 탈락 단지, 과연 보유해야 될까 아니면 매도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지역별로 어떤 단지들이 선도지구가 되었는지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들에서 워낙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길이상 이런 내용을 제가 다뤄드리지 않을 거고, 그리고 선도지구에 대해서 혜택을 줍니다. 정부가 뭐 12조 원의 뭐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원이 뭐 추가 분담금을 계산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다른 곳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탈락 단지들이 꽤 많습니다. 그 단지들의 하나하나 사업성을 제가 분석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단지 혹은 관심 있으신 그 단지의 사업성이 좋은지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알아보셔야 된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어떤 내용들을 다뤄드릴 거냐면, 첫 번째, 선도지구가 되었는데 승자의 저주 가능성은 없을까? 두 번째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정부가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단지들 보유를 해야 될까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까? 아마 마지막 부분이 가장 관심이 있고 궁금하셔가지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영상이 나눠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알림 설정 해 두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다음에 영상 마지막 편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선도지구 승자의 저주 가능성이 있을까? 일단 왼쪽 사진은 분당에, 이번에 분당에 적용되었던 조건들이었습니다. 이번에 분당에서 의외의 단지라고 이제 뽑혔던 단지들도 있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단지들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시범에 삼성한신이라든지 한양이라든지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우성이랑 현대에 밀렸죠. 그런 부분들이 이 공공기여라든지 소규모 단지 결합이라든지 근린상가 지역을 포함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갈렸습니다. 우성이랑 현대 같은 경우는 저쪽에 장안타운이랑 결합을 해서 괜찮은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공공기여, 여기서 이제 많이 갈렸습니다. 공공기여를 얼마냐 할 것이냐, 여기서 5%가 추가되면 6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여를 많이 하겠다라는 건 사업성 자체가 낮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당 같은 경우는 기준 용적률이 326%인데 400% 미만으로 지으려면 무려 41% 가까이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 물론 이게 다 다를 겁니다. 퍼센테이지는 다 다를 건데 어쨌든 공공기여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상업지역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 소규모 단지를 결합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사업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산 뭐 중동 3분에서는 사업성이라든지 속도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주차 대수 이런 게 당락을 갈랐다. 일산에서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단지가 안 된 단지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주차 대수 이런 걸로 당락이 갈렸다라는 건데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도지구가 되기 위해서 사업성 자체가 떨어진 게 맞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스 맞습니다. 선도지구가 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공공기업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업성 자체가 떨어진 거는 팩트입니다. 사업성이나 속도보다 덜 중요한 요소, 예를 들면 주차 대수 같은 것들로 당락이 갈렸다? 이것도 맞습니다. 지자체죠. 결정을 할 때 이 단지는 뭔가 단합이 잘 되고 사업성도 괜찮고 속도가 날 것 같아. 평형간 균질성도 좋아.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별로 평가를 해서 당락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팩트입니다. 마지막, 재건축 동의율이 아니라 선도지구의 선정 동의율이었다? 사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통합단지들의 추진위들이 있었죠. 그 추진위들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냐면 일단 넣고 보자. 요런 움직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설명을 할 때 이거는 재건축에 대해서 뭐 추가 분담금 이런 거 아직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건축 자체의 동의율이라기보다는 일단 선도지구에 대한 동의율이니까 우리가 일단 선도지구가 되고 나서 생각해 보시죠. 이런 추진위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막상 됐어요. 그런데 우리 사업장이 생각보다 사업성이 안 나와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올 것 같네? 실제로 지금 선도지구 지정되자마자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추가 분담금을 듣고 나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꽤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95%가 넘는 동의율, 뭐 90%에 근접한 동의율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해서 그 사업장이 탄탄대로로 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팩트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노후도시특별법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선도지구를 변경하려면 후부 장관에 협의한 후에 지방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도지구 자체를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선도지구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도지구에 뽑혔어요. 근데 만약에 4개 단지가 통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사업성이 막 떨어지는데 막 무리하게 요구를 해. 그쪽에서. 그런데 그들을 배척하고 갈 수가 있냐? 버리고 그냥 우리끼리만 갈게요. 이렇게 중간에 할 수 있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상가가 많이 끼어져 있죠. 특히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상가의 비중이 높은데 만약에 상가에서 되게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 그럼 우리 상가 떼놓고 우리끼리 갈게요.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도지구에 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만약에 파열음이 나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도지구에 만약에 지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재건축을 진행하다가 만약에 우리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배제하고 갈게요. 지금 일반적인 재건축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여기서 뺀다든가 조금 모양이 안 이쁘더라도 그래도 속도를 위해 가지고 어디를 제외하고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선도지구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빨랐다고 해서 도착도 제일 빠르단 보장은 없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선도지구에 당첨이 되신 분들이든 아닌 분들이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선도지구가 됐다 안 됐다 지금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도지구가 잘 돼야 뒤따라가는 후속 단지들도 더 그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선도지구가 잘 돼서 시세가 오르면 당연히 그 주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론 초반에는 시세가 조금 벌어지긴 하겠지만 나중에 이 벌어진 격차를 저평가 때문에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도 선도지구가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선도지구에 대해서 지자체가 어떤 지원을 하는지, 지자체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지를 후속 단지들이 잘 보고 진행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가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선도지구가 잘 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승자의 저주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자의 저주를 기대하지 마시고 다 함께 잘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선도지구가 안 됐어요. 선도지구가 안 된 단지들은 어떻게 할 거냐? 내년부터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방식을 공모 없이 그러니까 선도지구를 또 뽑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2차 선도지구 이런 건 없어요. 대신에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50% 이상 받은 구역의 재건축을 먼저 승인하는 방식이고 가장 먼저 정비계획서를 마련해서 지자체에 제출한 구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구조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선도지구가 되지 않았더라도 정비계획서 같은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재건축을 그냥 자체적으로 갈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선도지구 다음으로 재건축을 한 단지의 윤곽은 내년 말쯤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새로운 동의서는 받지 않는다. 그냥 선도지구 공모 당시에 모든 주민 동의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거고 이거 국토부에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국토도시실장이 이번에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노력한 단지들은 주민 간 많은 컨센서스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단지가 앞서 정비 계획을 마련해서 제출하면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얘기가 여기에 이제 부합하는 거죠.
정비 계획서를 미리 마련하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재건축할 거예요. 우리 의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단지들이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선정이 안 된 단지들, 물론 선도지구에 비해서 불리한 환경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다. 정비 계획안 미리미리 준비해 두고 민심들이 많이 뿔이 났을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하나도 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민심 다 다시 달래서 "우리 으쌰으쌰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뭐 재건축 설명회 같은 것도 하고 정비 계획안 어떻게 됐는지,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다시 똘똘 뭉쳐 가지고 후원금 같은 것도 걷어서 가는 단지들이 앞으로 더 빠르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 재건축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제 갈 길 가는 단지가 오히려 더 빨리 도착점에 도착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